이번 시간에는 리커전의 또 다른 예로 멱집합을 구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멱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을 우리가 멱집합이라고 부르죠. 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그 모든 가능한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죠? 2의 n승계죠. 왜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우리가 부분 집합을 구할 때 그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를 포함하던가 포함하지 않던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각각의 원소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해서 2의 n승가지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A, B, C, D 이렇게 네 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 데이터가 있고 이것의 멱집합을 구해보면 뭐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가 하나인 게 이제 네 가지가 있겠죠. 또 원소가 두 개인 거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하면 총 2의 4승계 즉 16개의 부분 집합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멱집합 영어로는 파워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크기가 n인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 집합을 화면에 출력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멱집합을 구하는 것에는 뭐 몇 가지 알려져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리커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리커전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 가장 간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A, B, C, D, E, F 6개인 어떤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나열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A, B,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들은 크게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때 경우의 수 할 때 이제 이런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A, B, C, D, E, F의 부분 집합들은 크게 보면 A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과 A를 포함하는 것들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A, B, C, D, E, F의 부분 집합 중에 A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B부터 F까지 이 5개의 부분 집합들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A, B, C, D, E, F의 부분 집합 중에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B, C, D, E, F의 부분 집합들을 다 구해서 거기에 A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까 A를 다 추가해 주면 그것이 A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운팅을 해보면 A, B, C, D, E, F의 부분 집합들은 A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은 B, C, D, E, F의 부분 집합들이니까 총 2의 5승계가 있고 그 다음에 A를 포함하는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B,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들에 A를 하나씩 쏙쏙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니까 그 개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2의 5승 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2의 6승계의 경우의 수가 2의 6승이 됩니다. 이런 거 기억나죠? 이렇게 우리가 카운팅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 B,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을 나열하려면 먼저 A를 제외한 나머지 B,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을 찾아서 그것을 다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B,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A를 추가한 집합들을 나열하면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지금 리커전이 숨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찾아 출력하는 건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합에서 어떤 하나의 원소를 제외한 그러니까 크기가 1 줄어든 어떤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원래 집합에 대한 모든 부분 집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리커전입니다. 어, 조금 더 이렇게 나가 볼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에 A를 추가한 집합을 나열해야 하는데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B,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에 A를 추가한 집합을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여기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죠. 그 일을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B, C, D, F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해서 거기에 A를 추가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역시 우리 첫 번째 원소인 B를 가지고서 B를 제거한 그러니까 C, D, E, F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얘의 부분 집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B를 포함하지 않는 것과 B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들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구해서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의 부분 집합에 A는 기본으로 다 추가를 해서 출력을 해야 하니까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들에 A를 추가한 집합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포함하는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들에 A는 당연히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B까지 추가해서 나열하면 결국 B,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에 A를 추가한 집합을 나열하는 일이 완료되겠죠. 이것은 뭐 한 스텝 더 써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첫 번째 CDEF의 모든 부분 집합에 A를 추가한 집합을 나열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CDEF에서 첫 번째 원소인 C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C를 포함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먼저 C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면 DEF의 모든 부분 집합에 A를 추가해서 나열하면 되고 C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DEF의 모든 부분 집합에 A와 C를 추가해서 나열하면 됩니다. 이 설명 안에 숨어 있는 이 설명이 지금 내포하고 있는 어떤 절차 속에 숨어 있는 리커전은 내가 어떤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려면 거기에서 원소 하나를 제거한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원래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을 우리가 리커전으로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수도 코드로 표현을 해보면 내가 파워셋이라는 이름의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입력으로 하나의 집합 S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S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S의 몇 집합을 출력하는 것이 이 함수가 해야 할 미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커전으로 구현을 할 거니까 먼저 베이스 케이스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이 경우에 베이스 케이스는 만약에 S가 공집합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혹은 공집합을 뭐 프린트하면 되겠죠. 공집합의 부분 집합은 그냥 공집합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집합을 공집합을 어떻게 출력하느냐는 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S가 공집합이라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끝내면 되고 혹은 공집합을 출력하고 끝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S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좀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집합 S에서 어떤 한 원소 뭐 여기서는 first 첫 번째 원소라고 했지만 뭐 반드시 사실 집합이라는 게 어차피 순서 개념이 없는 거니까 뭐 반드시 첫 번째여야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 중에 어떤 한 원소 T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T를 제거한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는데 물론 이제 리커전으로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파워셋을 다시 리커전으로 호출해서 내가 받은 집합 S에서 T를 제외한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이렇게 리커전으로 호출해서 구한 다음 그 부분 집합들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집합들에 이번에는 내가 여기서 뺐던 T를 다 하나씩 추가해서 출력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수도 코드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 이 내가 S-T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구한 후 그 부분 집합들을 한 번은 그대로 출력하고 한 번은 거기에 T를 추가해서 출력을 하려면 결국 이 powerset이라는 함수가 이 S-T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구해서 나한테 리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부분 집합들을 받아서 그대로 출력을 한 번은 그냥 출력하고 또 한 번은 그 각각의 t를 추가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부분 집합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합들이죠. 하나의 집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S의 개수가 n개였다면 S-T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개인데 2의 n 마이너스 1승계의 부분 집합을 통째로 나한테 리턴을 해줘야 내가 그것을 출력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함수가 뭔가 아주 많은 개수의 집합을 한 번에 리턴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뭐 가능은 하죠. 이 집합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한 다음 그 주소를 리턴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일단 뭐랄까 그렇게 아주 당연하거나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파워셋이 이것이 리커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파워셋이라는 함수가 자기가 입력으로 받은 집합의 모든 멱집합을 출력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멱집합을 구해서 리턴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파워셋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부분 집합들과 부분 집합의 t를 추가한 집합들을 출력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출력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도 이것들을 전부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return 뭐 all of them. 그래서 all of them이라는 것은 그냥 집합들 그 부분 집합들의 t를 다 추가한 그러니까 2의 n승계의 집합을 리턴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메인 함수에서 이 파워셋을 호출했다면 이 파워셋이라는 함수 자체는 멱집합을 구해서 출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멱집합을 다 구해서 그것을 리턴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의 n승계의 집합을 리턴해 주려면 이 2의 n승계의 집합을 어찌됐건 어딘가에 메모리에 저장을 해놔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모든 멱집합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을 반드시 메모리에 저장을 해둘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만들어서 그냥 출력하고 잊어버리는 게 메모리의 사용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의 기본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도 코드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점은 뭐냐면 이 파워셋이라는 함수가 단순히 멱집합을 구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하게 그냥 출력하고 마는 것. 나한테 아무것도 반환해 줄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집합 S의 모든 멱집합을 구해서 출력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워셋 S-T를 호출하면 이 파워셋 S-T는 그냥 S-T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해서 출력하고 그리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그것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만 이 두 번째 그 모든 부분 집합들의 t를 추가해서 출력하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얘가 그 부분 집합들을 리턴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리커전의 설계 자체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돌아가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리커전으로 구현한 그 리커전에 부여할 미션을 그냥 단순히 어떤 입력으로 하나의 집합을 주고 그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출력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리커전으로 추가적으로 리커전에서 해결해야 될 이 과제를 해결하기가 지금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과제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어떤 입력으로 하나의 집합을 받아서 그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한 후 거기에 또 다른 집합을 추가해서 출력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리커전을 설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리커전 함수의 시그네처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파우셋이라는 함수는 입력으로 두 개의 집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p라는 집합과 s라는 집합을 받아서 이 함수가 해야 할 미션은 뭐냐면 이 s의 몇 집합을 구한 후 이 s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구한 후 각각의 집합 p를 합집합해서 출력하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워셋이라는 함수의 미션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가 맨 처음 호출할 때는 맨 처음 이 리커전 바깥에서 호출할 때는 p를 공집합으로 주고 집합 s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체 집합으로 주고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p가 공집합이라면 그리고 s가 전체 데이터의 집합이라면 얘는 이 s의 몇 집합을 구한 후 각각의 집합 p를 합집합을 하지만 p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s의 몇 집합을 구해서 출력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리커전 자체는 이렇게 좀 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집합 p s를 받아서 s의 몇 집합을 구한 후 각각의 집합 p를 합집합해서 출력하도록 이렇게 리커전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리커전에서 베이스 케이스는 만약에 s가 공집합이라면 이 s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밖에 없죠. 그러면 그 공집합에 우리가 p를 합집합해서 출력한다는 것은 결국 집합 p를 그냥 출력하면 되겠죠. 이제 그렇지 않다면 s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이제 s의 어떤 한 원소 t에 대해서 먼저 s에서 t를 제외한 집합의 몇 집합을 구한 후 거기에 내가 받은 이 p를 다 합쳐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역시 s에서 t를 제외한 이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구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p뿐만이 아니라 t까지 한꺼번에 넣어서 출력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s의 부분 집합들 중에 t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들을 다 구해서 거기에 이 p는 어차피 내가 모든 부분 집합들에 추가해야 될 원소들이니까 p를 추가해서 출력을 하고, 이것은 t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 그러니까 t는 반드시 포함할 거기 때문에 t를 여기다가 넣지 않고 p에다가 이렇게 합쳐두면 어차피 t가 다 포함돼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커전을 설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해진 느낌이 들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얘기죠. 아까 우리가 B,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에 A를 추가한 집합을 나열하려면 C, D, E, F의 모든 부분 집합에 A를 추가해서 나열하고 그 다음에 C, D, E, F의 모든 집합에 A, B를 추가한 집합을 나열하는데, 결국 지금 이것이 C, D, E, F가 집합 S에, 그러니까 이 수도 코드에서 집합 S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분 집합들을, 얘의 부분 집합들을 구해서 거기에 추가할 원소들이니까 이것이 집합 P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이 경우에 집합 S는 항상 C, D, E, F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K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합이 A, B, C, D, E, F였다면 잘 보면 집합 S는 항상 뭐 C, D, E, F 이런 식으로 어떤 여기를 우리가 K번째 원소라고 하면 K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전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요 예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예들을 보더라도 이 경우에도
이것이 집합 S에 해당되는데 DEF 이렇게 또 뭐 여기에서도 이것이 집합 S에 해당되는데 B, C, D, E, F 그러니까 항상 A, B, C, D, E, F 중에 요 경우는 지금 여기가 K인 거죠. 그럼 K번째 원소에서부터 나머지 모든 원소들 집합 S는 항상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입력으로 두 개의 집합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집합 S는 항상 뭔가 K번째 원소에서부터 마지막 M번째 원소까지 전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합 S가 뭐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K라는 숫자 하나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S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뭔가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러니까 집합 S가 뭐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진 않고 그냥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 배열에서 이 K 원소에서부터 나머지 전체다 이런 거니까 이 K라는 숫자 하나만 있으면 집합 S가 뭐다라는 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집합 P는 잘 살펴보면 AB라는 것은 이 집합 S에 속하지 않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번째 원소부터 나머지 전체가 집합 S라면 집합 P는 요 앞쪽에 있는 것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앞쪽 전체가 P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AB가 지금 P지만 여기에서는 A가 P죠. 그러니까 집합 P는 여기 첫 번째 원소에서부터 K-3번째 원소 혹은 우리가 뭐 넘버링을 0부터 한다면 0번째 원소부터 K-1번째 원소들 중에 일부인 거죠.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도 보면 이게 P거나 혹은 이 경우에는 얘가 P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D부터 S에 속하니까 D 앞쪽 그러니까 A, B, C 중에 일부인 거죠. AC거나 아니면 그냥 A거나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합 S가 C부터 시작하니까 앞쪽에 있는 게 A, B죠. 그래서 이 집합 P는 A, B거나 혹은 그냥 A거나 이렇게 그래서 집합 P를 표현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하나의 볼린 배열을 하나 더 쓸 겁니다. 우리가 코드에서 뭐 include라는 이름에 이것은 볼린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true, false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가 K라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n-1이겠죠. 그래서 K 값이 여기라는 얘기는 K번째 원소부터 나머지 모든 원소들이 집합 S라는 뜻이고 집합 P는 이 앞쪽에 0번째 원소부터 K-1번째 원소들 중에 일부입니다. 어떤 건 P에 속하고 어떤 건 P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지금 P에 속하고 어떤 게 P에 속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include라는 배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include 배열에서 true인 애가 집합 P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고 false면 포함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K가 6이고 include 배열이 이렇게 되었다면 집합 S는 여기 G부터 시작해서 L까지 이 전체가 집합 S고 집합 P는 얘랑 그러니까 A랑 C랑 D 그러니까 A, C, D가 P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도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집합 P와 S를 함수에게 입력으로 줘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K라는 하나의 인덱스와 include라는 배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는 이렇게 powerset이라는 리커전 함수는 일단 K는 이렇게 우리가 매개 변수로 넘겨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열 include는 뭐 매개 변수로 넘겨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역 변수로 이 powerset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외부에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라는 것은 뭐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디에서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것이 K라는 것은 지금 원래 전체 집합에서
여기가 배열 인덱스 K라면 K번째 원소부터 나머지 전체가 집합 S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배열 include의 값이 true인 애들이 집합 P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워셋 K가 할 일은 요 집합 S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구해서 거기에 요 앞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 include가 true인 애들을 다 포함시켜서 화면에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베이스 케이스는, 아까 베이스 케이스는 집합 S가 공집합인 경우가 베이스 케이스였죠. 그러면 지금 이런 우리의 표현에서 집합 S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K가 여기이면, 왜냐하면 K 번째부터 나머지 전체니까 K가 만약에 여기라는 게 n이죠. 데이터의 개수가 n개니까 그 배열 인덱스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1이니까, 그래서 K가 n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집합 S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함수가 집합 S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해서 거기에 P를 합쳐서 출력하는 거니까, 집합 S가 공집합이라면 그냥 P를 출력하면 되겠죠. P라는 것은 배열 include 값이 true인 모든 원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i = 0에서 n까지 include i가 true인 애들만 다 데이터 i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줄 바꾸고 그냥 return하면 끝이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집합 S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그러면 집합 S라는 게 여기 K번째 원소부터 집합 S에 속하니까 우리가 이 K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이 K번째 원소를 뺀 경우, 또 K번째 원소를 넣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요 첫 번째 두 줄은 데이터 K를 그러니까 집합 S의 첫 번째 원소죠, 포함하지 않는 경우이고, 밑에 두 줄은 데이터 K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들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데이터 K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니까 우리가 include K를 false라고 표시를 하고 powerset K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커전으로 호출되면 이제 집합 S의 크기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지금은 여기 K번째 원소부터가 집합 S지만 파워셋 K 플러스 1을 호출하면 이제 이제 이렇게 K 플러스 한 번째부터 요것이 요렇게 K 플러스 한 번째부터 나머지 전체가 집합 S가 되고, 그래서 요것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구한 후 거기에 지금 include K가 false니까 이 K번째 원소는 포함하지 않고 내가 원래 포함해야 하는 이 앞쪽에 include가 true인 애들만 다 포함해서 출력을 하겠죠. 이것이 데이터 K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들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으로 include K를 true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K번째 원소를 포함하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으로 해서 호출하면 역시 집합 S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거이고, 그래서 요것의 모든 멱집합을 구해서 이 앞에서 include가 true인 애들을 다 포함해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데이터 K를 우리가 true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데이터 K가 포함되어서 출력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 함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집합 이 K번째 원소부터 나머지 모든 원소들의 모든 멱집합을 구해서 0에서 K-1 사이의 원소들 중에서 include가 true인 것들만 포함해서 출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 우리의 목적은 데이터의 모든 멱집합을 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예를 들면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파워셋 0으로 호출하면 되겠죠. 파워셋 0으로 호출하게 되면, 즉 파워셋 0이라는 것은 P는 공집합이고 S가 전체 집합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S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구해서 출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의 리커전을 설계할 때 사실은 또 다른 어떤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상태 공간 트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태 공간 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탐색 공간 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딱 정해진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상태 공간 트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예는 원소가 A, B, C인 좀 작은 예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트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작은 예인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원소가 A, B, C 3개일 때 이 A, B, C의 모든 멱집합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트리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맨 처음에 뭔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죠. 이 갈래의 의미는, 내가 이 A, B, C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려면 먼저 A에 대해서 A를 선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또 각각에 대해서 B를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C를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여기 지금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include와 exclude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exclude고 include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원소인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원소 B를 포함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 그러면 네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다시 그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원소인 C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버리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총 8갈래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각각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각각의 부분 집합들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 A는 버리고 B는 선택하고 C는 선택한 거니까 부분 집합 BC를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다면 A도 선택하고 B도 선택하고 C도 선택했으니까 부분 집합 A, B, C를 의미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노드의 개수는 8개이고 그것이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 공간 트리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좀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를 찾기 위해서 탐색할 필요가 있는 어떤 모든 후보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어떤 틀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은 어떤 정의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앞으로 상태 공간 트리의 예를 몇 개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내가 찾는 해라는 게 결국 모든 부분 집합들이죠. 그리고 이 트리는 모든 부분 집합들을 당연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트리의 모든 노드를 방문하면 내가 원하는 해를 찾을 수 있다. 어떤 이런, 사실은 이것은 상태 공간 트리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정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트리의 모든 노드를 방문하면 내가 원하는 해를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리를 상태 공간 트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추상화해서 생각하느냐면, 그 문제에 대한 이런 상태 공간 트리를 구상한 후에, 그러면 상태 공간 트리의 정의라는 게 내가 찾고자 하는 해를 반드시 이렇게 어딘가에 포함하고 있는 어떤 트리니까, 결국 해를 찾는다는 것은 이 상태 공간 트리의 모든 노드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다 가보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해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뭔가 루트에서 출발해서 체계적으로 모든 노드를 방문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해를 내가 찾을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의 트리, 그런 트리를 우리가 상태 공간 트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집합에 대한 모든 멱집합을 구하는 건데, 이 모든 멱집합을 구하는 어떤 과정을 이 상태 공간 트리의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루트에서 출발해서 뭔가 여기에서 먼저 이쪽으로 가서 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모든 노드들을 방문을 하는데, 이때 어떤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리커전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이 코드는 좀 전에 우리가 본 코드입니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개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파우셋이라는 함수의 이 매개 변수와, 이 경우에는 이제 include는 물론 매개 변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전역 변수니까 매개 변수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수 k와 그 다음에 이 include라는 배열이 사실은 이 상태 공간 트리상에서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파우셋 함수에서 이게 k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이렇게 n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k 번째부터 나머지가 집합 s고, 이 앞쪽 중에 앞이 이제 true인 것들이 집합 p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원래 n개의 원소들 중에서 여기 0번부터 k-1번까지의 원소들은 이 원소들을 선택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k번째 원소에 대해서 얘를 내가 선택할지 안 할지를 뭔가 결정하는 단계다라는 거니까, 이 트리의 입장에서 보면 k 값이 예를 들어서 2다 라는 것은 내가 이 트리에 이 4개의 노드들 중에 하나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와 두 번째 원소는 이미 포함을 안 하거나 포함을 하거나 포함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4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다 결정이 이미 되었고, 이제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내가 포함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k 값은 내가 이 트리상에 어떤 레벨에 있느냐, 이게 레벨 0, 레벨 1, 레벨 2라고 하면 내가 트리의 k번째 레벨에 있다라는 정보를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include 배열에서 이제 include 0에서 include k-1 사이에 있는 값은 내가 지금 현재 이 레벨 k인 노드, 레벨 k에 있는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그 중에 어떤 노드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 이 0번째 원소부터 k-1번째 원소까지 그 각각이 선택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의해서 내가 이 4개 중에 어디에 있는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정수 k와 include 배열에 의해서 이 트리상에 내가 현재 어떤 노드에 있는지가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트리에서 내가 찾고 있는 멱집합들은 전부 이 마지막 레벨에 있는 노드들이 사실은 내가 찾고 있는 부분 집합들인 거죠. 이것은 공집합에서부터 전체 집합까지 8개의 부분 집합은 다 이 트리의 마지막 레벨, 즉 k가 n인 레벨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k가 n이라면 그것은 내가 이 트리상의 이 맨 마지막 레벨에 지금 어딘가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 집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그대로 출력해 주면 된다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k가 n보다 작다면, 그러면 내가 이 트리상에서 이 마지막 레벨이 아닌 중간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노드에서, 가령 내가 이 노드에 있다면 이 노드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노드에서 내가 할 일은
자식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요 예에서는 C를 이제 버리고 C를 버리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는 건 C를 포함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C를 버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원소들에다가 C는 버리고 나머지 원소들을 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을 생성해서 출력하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K번째 원소를,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이 두 줄은 트리의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따라 내려가서 그 왼쪽 아래쪽에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래 두 줄은 트리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방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트리상의 어떤 한 노드에서 내가 할 일은, 만약에 그 노드가 마지막 노드라면 그냥 출력하고 끝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 트리에서 왼쪽으로 따라 내려가서 그 왼쪽 아래쪽에 있는 모든 부분 집합들을 출력을 하고,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을 출력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상태 공간 트리의 개념이 이 하나의 예만으로 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 비슷한 예제들을 볼 것이고, 이제 그러면 아마 이 상태 공간 트리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리커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어떤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